오는 30일 대선 투표 용지가 인쇄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가 후보 단일화의 마지노선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현재 오르내리는 여러 단일화 논의 가운데 보수 후보 단일화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원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목이 좀 쉬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대구를 중심으로 유세를 하다가 어제 수도권에서 첫 유세를 벌였습니다. 장소가 서울 구치소 앞이었죠? 예. 제가 부산에서부터 경남, 대구, 경북, 충청 거쳐서 이제 서울 유세하고 경기도 유세를 어제 시작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저는 이게 거짓에 의해서 탄핵됐다 이렇게 보는 국민도 한 30%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경기도 유세 전에 구치소 앞에서 먼저 박근혜 대통령 힘내시라, 그러고 이겨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들렀어요. 예. 네. 이전에 자유한국당을 탈당할 당시에 박 전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따로 나눈 이야기가 있은 건가요? 교감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같이 들은 사람도 있고, 제가 어제도 유세 때 얘기했는데, 저는 한국당 탈당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교감을 하고 탈당하는 거다. 또 한국당에 대한 기대를 그렇게 많이 갖고 안 계시더라고요. 예. 네. 자, 지난 월요일에는 중앙선관위에서 주관한 비초청 대상 후보자 합동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 후보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찬성자 그리고 반대했던 사람들 간의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셨고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고 발언을 하셨죠? 네, 문재인 후보는 사실은 촛불 시위를 보면은 평화 시위를 가장했지만은 그 안에는 주사파, 그다음에 통진당 잔당 세력들, 민노총, 정교조, 또 좌파 시민단체 한 280개가 같이 했어요. 실질적인 것은 이 좌파들이 지금 촛불 시위를 통해서 했는데, 이 문재인 후보는 촛불의 정신을 자꾸 살리겠다 해서 이 종북 좌파들 등에 업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태극기에 대해서 애도 안 하고, 그다음에 애국가도 안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민중민주주의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중민주주의파들을 등에 업고 대통령 후보 나온 문재인 씨는 후보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와 같은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표로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12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바른정당에서 정당 차원입니다. 홍준표, 안철수 후보에게 3자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TV토론에서 유승민 후보를 포함해 세 후보 모두 단일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논의가 불거지는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아마 보수 후보가 유승민, 홍준표 두 사람이 양말 두 사람 합쳐서 10%가 안 나와요. 기이한 현상이고, 그럼 한 40% 정도가 공중에 붕 떠 있는데, 이 사람들이 10% 안 나오는 것은 보수 우파 국민들한테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이래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바른정당은 어쨌든 배신의 당이다. 저는 그래 정의를 하고, 그 당은 가만히 놔두면은 국민의당 갈 사람, 새누리당 갈 사람, 한국당 갈 사람, 남을 사람이 세 번째로 갈라진다. 그 당은 그냥 놔두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하고 전혀 이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데, 정책도 다른데, 거기에서 후보 단일을 한다. 이것은 야합입니다. 네. 이것은 정말 가장 추악한 야합이다, 이래 보고 있죠. 일단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당과의 후보 단일화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와 남재준 후보 등 보수 후보들과의 단일화를 제안한 상태지요. 또 이에 대해서 황우여 한국당 중앙선대위원장도 승산 높은 후보에게 힘을 모으자고 말했는데요. 단일화 논의 공식적으로 제안이 맞습니까?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네. 제안 날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했어요. 이게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으니까 배신 문제를 하자. 이 제안에 대해서는 못한다 그래요. 그러고는 정치적으로 단일화 하겠다, 이건 쇼하는 거고요. 저는 유승민하고 만약에 홍준표하고 단일화를 하면은 저는 그것도 홍준표 후보도 배신자다, 그래 보기 때문에 우선 유승민 후보 단일화 절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제안했는 배심원제를 통해서 하자. 이런 구체적인 게 들어와야 되지. 정치적으로 그냥 단일화하자. 이것은 있을 수 없고요. 저는 분명한 것은 지금은 새로운 후보에 대한 단일화가 돼야 되지. 기존의 홍준표, 유승민은 벌써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거다. 그러면 단일화에서 좀 더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냐. 국회의원들 93명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500만의 국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따져야 되죠. 네. 일단 유승민 후보는 한국당과의 단일화 없다라고 또 역시 선을 그은 만큼 그렇다면 이 조 후보께서 말씀하신 조건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럴 경우 홍 후보와 조 후보, 남재준 후보와의 단일화는 가능한 건가요? 바른정당에 의총해서 유승민 후보는 끝까지 가고 싶은데 네. 유승민 후보 따라서 남을 사람이 5명도 안 돼요. 지금은 바른정당이 배신자들이 또 배신하는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정당이 유승민 후보에 대한 부분은 끝까지 가기 힘들다 저는 그래 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단일화하든 뭘 하려고 그럴 거예요. 홍준표 후보도. 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홍준표 후보는 더 이상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홍준표가 단일화 후보자 하는 것은 10%나 15% 이상 받아서 보존금 받겠다는 단일화인데 단일화는 말이죠. 보수 후보 단일화는 이기는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어느 후보를 세웠을 때 보수파들이 전부 직결해서 도와줘서 이길 수 있는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그런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이 단일화는 그런 단일화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제시에 대해서 답을 달라는 거지 두리뭉실하게 단일화 받겠다 이런 얘기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공약에 네.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입니다. 대한노인회와 상의를 하셨다고요? 제가 지난번 새누리당 전시 새누리당 그 최고위원 할 때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님하고 간부님들 만났는데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새누리당에서 그걸 못 받아줬어요. 이번에 공약에도 그런 걸 다 빠졌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신 거를 저는 공약으로 어르신에 대한 공약으로 채택을 해서 이번에 공약을 넣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요. 그렇다면은 새누리당 후보인 조원진 후보께 혹시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지금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 5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거짓 업무 선동, 편파 방송에 의해서 국민들이 정말 짜증스러웠을 겁니다. 이제는 누구도 방송에서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탄핵은 잘못된 탄핵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구속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즉각 석방하고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또 대한민국의 우파정당, 보수우파정당의 개혁을 조원진이 이끌어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원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